시작하겠습니다. 6월 3일은 대통령 선거 때문에 수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거는 제가 그 진도를 보고 진도를 제가 그 최대한 이제 빨리 좀 하려고 노력을 할 텐데, 진도가 만약에 부족하면 이거를 온라인으로 보강을 하고, 진도가 좀 여유 있다 싶으면은 이거는 그 온라인으로 보강을 하기는 할 건데, 제가 기말고사 예상 문제를 아마 또 올릴 거예요. 그 예상 문제를 제가 풀어주는 보강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그 진도 보강일 경우에는 무조건 들어야 되고, 두 번째일 경우, 그러니까 예상 문제 풀이 보강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안 들어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듣는 게 학점이 낫겠죠. 어, 기말고사는 17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7일에 IAB 기말고사를 이제 보고, 시간은 이제 1시간 볼지 2시간 볼지는 이제 방식을 결정을 하고 그 학생들이 선호하는 방식을 보고 결정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거 날짜 설정을 좀 잘못해서 설문 기간이 약간 짧았죠. 그래가지고 그 30일 정도까지인가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제 투표를 하시면 됩니다. 투표를 꼭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이거 투표가 의무는 아닌데, 그러니까 그 투표를 안 한다는 말은 그냥 뭐 1이든 2든 나는 상관없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1번 방식은 이제 그냥 중간고사처럼 하는 거고, 2번 방식은 그 좀 바꿔가지고 GPT를 이용해서 약간 빨리 푸는 그러한 스타일로 이제 문제를 낼 건데, 그 만약에 이제 그 동점일 경우에는 저는 2번으로 이제 할 거고, 그 외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할 내용은 그 할당이랑 그룹 그룹화 연산, 이게 되게 그 악명 높은 겁니다. 일단은 할당도 그렇고, 할당은 이제 새로운 열을 뭔가 이제 만들어서 추가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기존에 있던 열을 바꿔갖고 이제 덮어 씌우는 이제 그러한 행위를 말을 하는 건데, 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이제 소개하는 거의 그 판다스의 마지막 내용일 것 같고, 그 외의 내용은 너무 좀 디테일한 부분이 많이 있어 갖고 많이 추렸습니다. 그 전에 까먹을 뻔했다. 요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를 풀어야 되겠지? 네, 이렇게 불러와주고요. 숙제가 뭐였지? 여기에서 몸무게의 평균을 구해라.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제 풀이 이렇게 해놓고, DF를 이제 보면은 요렇게 이제 몸무게를 하면은 이러한 애들이 되게 불행하게도 스트링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모든 애들이 이걸 리스트 같은 거니까 이렇게 리스트화 시키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컴프레이션을 쓰면은 이렇게 풀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굳이 리스트화 시키지 않고 컴프레이션을 써도 이렇게 풀리거든요. 여기까지는 이제 된 거고, 만약에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여기 있는 스몰 L이 받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요러한 애거나, 그렇죠? 요러한 애거나, 그러니까 이 각각의 원소들이죠. 그러니까 이 스몰 L의 타입은 스트링이 돼 있고, 랭스는 웬만하면은 뭐 82, 82kg 이렇게 되어 있을 테니까 랭스는 이제 4가 되겠지. 뭐 100kg가 넘으면은 그 뭐 랭스가 이제 5가 될 수가 있겠고, 100kg가 아니 그러니까 10kg가 안 될 수는 없지. 그렇지? 10kg가 안 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4 아니면 5가 이제 랭스로 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2 이렇게 하면 처음 두 개를 하면은 8, 2라는 이제 이러한 애들만 뽑히게 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처음 두 개가 뽑히고, 이렇게 하면 처음 세 개가 뽑히는데, 이렇게 해서 얘를 인트로 이제 바꾸게 되면은 8, 2, 6,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인트로 이제 잘 바뀌게 되죠. 근데 이제 혹시 100km가 넘는 경우일 경우 이런 식으로 바꾸기가 좀 애매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얘가 좀 더 안전한 코드겠지. 그러니까 다시 L이라고 하면 이러한 스트링에서 리플레이스 킬로그램을 이렇게 하면은 리플레이스가 이제 그 케이지로 되어 있는 거를 이제 없애는 이제 방법이고, 요거 자체는 이제 다시 스트링이니까 여기에서 인트로 이렇게 바꿔주면은 요거는 숫자화 되겠죠. 이게 뭐예요? 몸무게가 숫자화 된 거잖아요. 그쵸? 뭐 대충 이제 이름 붙이면 이제 웨이트 너가 인트라고 할까? 요렇게 이제 선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DF에 뭐 웨이트라고 되어 있는 거를 여기에다가 문제가 뭐였지? 몸무게 평균이니까 그냥 이거 평균 구해도 되겠네. 위에서 이게 평균 구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거는 여기에서 요렇게 이제 되어 있을 때 요거를 이렇게 내가 이제 제할당을 이제 하고 싶을 때 이렇게 하면은 이제 DF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에 있는 데이터 프레임은 그 체중이 인트형으로 이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원래는 여기에 여기 킬로그램 이 뒤에 다 붙어 있었는데 이게 바뀐 상태로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요 코드는 뭐하고 똑같아요? 요 코드하고 이제 똑같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df 웨이트에 민을 하게 되면은 답이 되겠지.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에러가 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저번에도 이제 요거를 잠깐 언급했는데, 지금 데이터 프레임은 여기 있는 아까 이제 제가 이제 한 번 해가지고 요거를 바꾼 상태가 됐잖아요. 그쵸? 얘가 인트형으로 바뀌어져 있는데 지금 이 코드를 보면은 여기 있는 L을 이제 쭉 해가지고, 그리고 여기 있는 L은 이제는 스트링이 아니고 뭐예요? 자료용이 인트죠. 그렇기 때문에 리플레이스가 안 먹힙니다. 그래서 마치 df 웨이트에 이번에는 첫 번째 함수가 이런 것인데, 이게 이제 스몰 L이 받는 애가 되겠죠. 스몰 L에 리플레이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바꿀 수 없어, 얘는 인트형인 걸 뭐 이러면서 이제 에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에러가 이제 이 에러에 대응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이러한 일이 생깁니다. 보통 이런 경우 별로 없는데,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내가 이제 문제를 풀다가 코드를 정리하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잘 구했어. 근데 이걸 한 번 더 실행하면 실행이 안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이게 DF가 첫 번째 실행할 때 DF하고 지금 두 번째 실행할 때 DF도 다른 DF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거를 가지고 요렇게 하면 이제 정답으로 제가 채점을 하긴 하는데, 학생들이 문제 풀 때 이러면 되게 당황스러워요. 왜냐하면은 원래 데이터 프레임이 바뀌게 되면서 뭔가 우리가 이제 예상하지 못한 에러가 이제 나오게 되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한 번 더 실행하면 실행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현상을 이해를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가능하면은 원래 있는 데이터 프레임을 바꾸지 않고 내가 이런 컬럼 같은 거를 변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죠. 물론 나는 이게 왜 에러가 나는지 알고 어떠한 경우에도 당황하지 않고 난 잘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면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별로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잘 알고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한번 실행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실행하면 안 되겠지, 이런 거를 이제 인지하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보통 그런 거를 이제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간단한 코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는데, 왜냐하면 내가 인지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좀 코드가 복잡해지면 내가 옛날에 이거를 어떤 식으로 바꿨지라는 게 좀 기억이 안 나면은 웬만하면은 있는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 코드 대신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기는 똑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요렇게까지 하면은, 그렇죠? 요거는 이제 반복 실행해도 계속 똑같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이번에는 얘를 직접적으로 건드리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이 상태에서 df하고 원래 이렇게 해서 대입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에 assign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assign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요거를 이용해서 WEIGHT 이렇게 이제 대입을 해주면은 쭉 뒤에 보면은 얘는 바뀐 상태로 있죠. 그쵸?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뭐예요? 이거 자체가 데이터 프레임이죠, 이미.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요 데이터 프레임이잖아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그냥 이 상태에서 이러한 그 컬럼을 뽑고 민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요건 이제 좀 짜잘한 팁인데, 이렇게 뭐 MP 뭐 이렇게 된 게 나는 좀 보기 싫다, 74 이런 거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 끝에 요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아이템하고 가로 열고 닫으면 돼요. 뭐 이거는 뭐 의미는 없어요. 큰 의미는 없는데 그냥 그 가끔씩 보기 싫을 때가 있으니까. 아무튼 이제 요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게 원래 있는 DF가 이렇게 유지가 돼요. 원래 있는 DF는 여기 그 kg가 있는, 그러니까 킬로그램이 있는 데이터 프레임으로 유지가 되어서 이거를 반복적으로 이제 실행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되게 조금 안전한 코드가 되겠죠. 그렇죠? 요것도 좋긴 한데 요거는 이제 두 번 실행하면 실행이 안 된다. 근데 얘는 두 번 실행해도 실행이 된다. 이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만드는 이유는 여기 있는 위에 있는 요 방식은 기존에 있는 df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붙여놓은 데이터 프레임 자체를 변환하는 거고, 얘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df는 유지하고 이 결과가 그냥 어떠한 데이터 프레임으로 그냥 메모리상에 남아있는 방식이거든요. 그래갖고 그 df를 손상시키면서 열의 뭔가 정보를 바꾸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바꾸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당연히 어떤 방식으로 풀어도 다 맞다고 채점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해야 될 일이 할당인데, 할당은 그냥 그 열을 바꾸는 거를 의미해요. 열을 이제 바꾸거나 아니면 새로운 열을 만들어 갖고 여기 추가를 하거나, 이제 그런 방식을 의미합니다. 자, 요렇게 선언을 하면은 데이터 프레임이 하나 만들어지고, ATT는 이제 뭐 출석 점수, 그다음 얘는 뭐 레포트 점수, 그다음에 이거 중간 기말고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이제 IAB 프로그래밍 그 듣는 학생들의 이제 점수라고 칠게요. 근데 내가 요러한 수식을 이용해 가지고 토탈이라는 거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출석 점수에다가 뭐지? 그 0.1을 하고, 그러니까 출석을 10% 반영하고 레포트를 20% 반영하고 중간고사는 35% 반영하고 기말고사는 35% 반영을 해가지고 토탈 점수를 이제 매긴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에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냥 심심하니까 뭐 또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죠. 요것도 좀 다르게 해볼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뭔가 이제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오게 되는데, 이거를 토탈이라는 변수에다가 놓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df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assign 토탈 하면은 얘가 이렇게 들어오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하면은 토탈이 보여진 상태로 있죠.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이 상태에서 내가 총점이 높은 순서로 내가 소팅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소팅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얘가 제일 잘 받네요. 그리고 저번에 이거 했었죠.
이렇게 하면 위에서부터 나오고 나 이게 너무 긴 거 같아 라고 하면은 이거를 그 우리 저번에 R 하면서 했던 거 있죠. 말이 이제 안 끝나는 경우에는 얘가 인식을 한다 그랬잖아요. 약간 이런 식으로 나눠줘도 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은 얘가 이제 가로를 열면서 이제 엔터가 쳐지기 때문에 다음에 뭐가 있구나라고 이제 인식을 해요.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요렇게 이제 하게 되면 원래 인식이 안 되는데 나 아직 말이 안 끝났어 뭔가 이제 더 말할 거야라고 하면은 여기 얘를 붙여주면 돼요. 그러면 또 인식을 해줍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이제 코드를 예쁘다기보다 이제 좀 보기 쉽게 이렇게 정리를 할 수도 있겠죠. 요렇게 이거는 뭐 정리하는 사람 스타일이라 가지고 정리하는 사람 마음인데 뭐 요렇게 이제 해도 됩니다. 저는 이거 옆으로 길게 쭉 쓰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강의 노트에는 그러니까 뒤에 잘려가지고 좀 학생들이 보기 힘든 것 같아서 가끔 또 이렇게 칠 때도 있습니다. 아무튼 원래 문제는 뭐 이거 소팅하는 거는 문제가 아니었고 그냥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할당하라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풀면 됩니다. 이렇게 요거는 뭐 편한 학생들이 나중에 이제 하면 되고 그쵸? 그래서 어사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할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df 원본을 송산시키지 않는다 라고 이제 되어 있죠. 두 번째 방법은 요거를 이용해서 하는 건데 요것도 이제 저번에 이제 잠깐 제가 했던 것 같은데요. 요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assign 아까 total 그 다음에 df.att 플러스 곱하기 0.1 플러스 df. 이거 곱하기 0.1 더하기 df. with 0.35 이런 식으로 이제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하고 이제 똑같은 게 뭐냐면은 요렇게 해주고 그냥 여기에 내가 그냥 이 수식 있죠. 수식 자체를 스트링으로 다 넣어요. 그리고 df. 이런 거를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att 곱하기 0.1.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스트링 안에 있는 이러한 변수 이름들 있죠. 이거는 무조건 컬럼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리하고 비슷합니다. 그렇죠? 이거 은근히 편하고 좋아요. 이것도. 이게 단점은 뭐냐면은 컬럼 이름이 길면은 이거를 타이핑하기가 좀 힘들다는 거. 왜냐면 얘는 자동 완성이 안 되고 순수하게 스트링으로 다 타이핑해야 되기 때문에 좀 뭐 그게 힘들다는 거 말고는 좋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앞에 있던 거랑 똑같은 효과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편하죠? 얘도 이거를 계산해 주지만 df는 원래 그대로 있어가지고 원본을 이제 손상시키지 않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이 이제 제가 또 처음에 설명했던 건데 df가 이렇게 있으면은 요거 있죠. 요런 것들이 이제 쭉 계산해서 뭐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스트링이든 아니 그 리스트이든지 아니면 넘파이든지 어떤 이제 벡터 형태로 되어 있으면은 이거를 df 하고 total이라는 게 지금은 없겠죠. 그렇지만 있으면 이게 나왔을 테니까 여기에다 이거를 그냥 할당해 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변수를 넣듯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df 자체에 어떻게 돼요? 토탈이 들어가 있게 되겠죠. 그렇죠? 요거는 뭐 두 번 실행해도 이건 실행은 되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를 다시 한번 할당하면 되니까. 근데 이거는 원본을 송산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을 영구적으로 뭔가 이제 변화시키는 방법 있죠. 이런 거는 나중에 두세 번 실행할 때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고리즘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내가 이거를 이제 이 코드가 의미하는 게 뭔지 어떤 효과가 나는지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다라는 자신감이 들면은 쓰고 아니면은 안 쓰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 데이터 프레임 자체를 변환하는 게 좀 유리한 경우가 데이터 프레임의 결축치가 되게 많아요. 결축치가 좀 있는데 내가 그 결축치는 앞으로 그 결축치를 포함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생각하고 싶은 생각이 아예 없어요.
그러면은 결투체를 제거하는 뭔가 이제 코드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원본 데이터 프레임에 덮어 씌워버리면은 더 이상 이제 결투치가 포함된 원본 데이터 프레임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원본 데이터 프레임을 이제 바꾸는 방식이 있죠. 그러면은 원본 데이터 프레임을 내가 더 이상 어떠한 이유로든 생각하고 싶지 않을 때 이 방법을 쓰면은 그래도 좋습니다. 잠깐 이제 쉬었다가 그 그룹화 연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잘 불러와지는지 확인을 하고 여기에 변수들에 대한 설명이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항공 데이터예요. 변수들에 대한 설명을 좀 읽으면서 한 15분 정도 쉬었다가 4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